옛날 생각도 좀 나세요? 자, 이번에는 좀 귀에 익숙한 노래인데요. 찻잔 해보겠습니다. 찻잔 아세요? 잘 몰라요? 옛날 생각도 좀 나세요? 자, 이번에는 좀 귀에 익숙한 노래인데요. 찻잔 해보겠습니다. 찻잔 아세요? 잘 몰라요? 옛날에 노고질이라는 형제가 불렀던 노래예요. 제가 줘서. 지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옛날 생각도 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네요. 오늘은 제가 시작해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릴레이로 읽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읽을 때도. 그러면 오늘 안녕 나의 모든 하루 김창한 아저씨의 새 책인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내가 좋아하는 것들. 소리 좀 키울게요. 파란색을 좋아하고 팝송이나 가요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피자는 마르게리따를 먹어야 하고 파스타는 알리오 올리오나 봉골레만 시키지. 걷는 걸 좋아하고 TV는 드라마보다는 홈쇼핑이나 여행 채널을 보지. 독서를 하기는 하지만
베스트셀러보다는 고전을 읽는 게 나은 것 같아. 볼펜보다는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잉크 넣는 게 귀찮아서 그냥 사인펜을 쓰지. 식빵의 껍데기보다는 포실포실 하얀 속살을 좋아하지.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제목 자승자박. 세수하다 말고 거울을 보며 농담처럼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대체 넌 누구냐? 농담처럼 저한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방송하러 가야 되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 엉뚱한 대답을 하자마자 희한하게도 순간 펑 하며 대답한 제가 사라지는 느낌인 겁니다. 이상하게 제가 저한테 면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냐고요. 실없이 스스로 한 농담에 남들에게 들은 타박보다 더 무한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것, 스스로 원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받는 질타보다 더 상처가 되지요. 나를 잘 대해줍시다.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골짜 부리고 애먹으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만 봐주세요. 왜 초보운이가 차 뒷창에 멈추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좀 미치겠어요. 이런 거. 땡초보.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골짜 부리고 애먹으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만 봐주세요. 네, 초보운이가 차 뒷창에 멈추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좀 미치겠어요. 이런 것들이 붙어있잖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 말을 못하고 등짝에 그런 거 붙여서 다니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생길은 아직 초보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집에서 쓰는 물건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참 많아요. 침대는 깊게 생각 안 해도 얼마나 보드랍고 행복해요. 달콤한 밤의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소파, 참 훌륭한 휴게실이지요. 냄비, 즐거운 라면 타임입니다. 또 냉장고, 언제나 시원한 물과 싱싱한 채소, 김치, 달걀 몇 알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죠. 눈을 들어 그런 가재도구를 살피는 것만으로 행복을 발견하기엔 충분한 순간입니다. 양치하려는 컵에 물과 함께 햇살이 하얗게 담겨서 행복했다면 과장된 걸까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구두코에 햇살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서 즐거웠다면 크게 착각하는 걸까요? 햇살이 눈부신 날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로 시름과 노여움과 고민이 사라졌다면 속된 말로 뻥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이란 말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든 작지만 반짝이는 것들이 있어요. 맑은 물 한 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맑은 물을 한 컵 따라 놓고 갈증을 풀기 전에 잠깐 들여다보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주방에서 편히 물 한 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구 저편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찾아 길어오는데 5시간이 걸리고 그나마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면역이 약한 아이들을 생명까지 위협한다는데 이렇게 나는 편하게 마셔도 되는 건가 싶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맑은 물 한 잔으로 좋아지는 이 기분을 모두 똑같이 누려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잊었나 봅니다. 새삼스럽게 감사를 느끼니 말입니다.
맑은 물 한 잔 앞에 겸손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꼬물거리는 녀석들. 벌레들은 발소리든지 뭐든지 진동을 느끼면 딱 멈춰서서 죽은 척해요. 그러면 그놈이 움직일 때까지 바라보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든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제가 그 자리를 뜰 때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아침 준비가 늦어서 허둥대다 화장실에서 새끼 사마귀 놈이랑 조우를 했는데 그놈이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갑자기 동작 그만하고 멈추더라고요. 그때 저도 양치질하다 말고 녀석한테 눈싸움을 걸었죠. 화장실 문 밖에서 상처를 놨더니 뭐 하느냐고 하기에 와서 벌레 구경하라고 했다가 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징그러운 걸 밖으로 쫓을 생각은 안 하고 덜 떨어진 짓만 한다고요. 벌레가 귀엽진 않아도 그 신기한 생명으로 잠깐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세수하다 보니까 세면대 군뱅이처럼 생긴 작은 벌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왜 그런 벌레들은 죽은 척 잘하잖아요. 물방울이 튀니까 발을 몸쪽으로 잔뜩 웅크리고는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세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지금 갑자기 비가 오는 줄로 알까 하고요. 그런데 군뱅이는 세수하는 저를 보면서 도대체 저 괴물은 자주 본 동물이긴 한데 아침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할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걔는 지금 목숨을 지키고 있는 판인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저 생각일 뿐이어서 우습습니다.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저물 때쯤 한 친구와 올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내년에는 뭘 해야겠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뜸 별것 아닌 선택이라도 그 순간에 최선이 아닌 선택이 있었어?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갈등인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런 것부터 비롯해서 걸을까? 탈까? 그냥 갈까? 기다릴까? 아니면 젓가락을 들고 시금치로 향하다 멸치를 집었다거나 하는 순간의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 최선이 아닌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원대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또 작게라도 세웠던 계획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매 순간 나름 고민도 치열하게 하고 선택도 쉽게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스스로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선택은 아무리 작고 쉽게 잊히는 것들이라도 그 순간만큼 정말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불가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이 꽉 차 있지 않나요? 제목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강 위로 지나가는 유람선 꽁무니에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자니 우리의 기억과 닮았습니다. 배가 남기고 간 자국이 강물 위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지다 이내 곧 흐릿하게 지워져 버리니 말입니다. 배꼬리 뒤에는 포말이 일고 그 격탕에 물이 흩날리듯 튀는데 조금만 지나면 흔적만 남고 그 흔적마저도 바로 지워지지요. 우리의 격한 마음도 그렇게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순간 치미는 감정이 포말처럼 부르르 일어나고 뒤섞여 격탕이겠지만 곧 마구 튀어오르던 것들이 자국을 남기는 듯 하다가 금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마음의 수면을 휘저어 그 자국들을 지워보세요. 별일 아니지 않나요? 하이파이브. 세상 보기. 왼손과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벌려 서로 엇갈려서 맞물리게 네모를 만들고 눈앞에 대보신 적 있나요? 카메라 뷰파인더처럼요. 그 손가락으로 만든 그 네모 속 풍경이 어쩜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다른 세상 같아요. 그렇게 잘라서 부분만 보면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고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정신없고 숨이 가쁠 때마다 그렇게 손가락을 벌리고 뷰파인더처럼 만들어서 세세하게 나눠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면 비록 종이컵이라도 그윽한 차가 담긴 한 폭의 정물화가 되고 비슷하게 생긴 차들만 다니는 창밖의 거리도 생기 있는 한 폭의 풍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의 모습도 손가락 뷰파인더를 만들어서 조각조각으로 들여다보세요.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것 같아도 이거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장점이 보일 겁니다. 손가락 뷰파인더로 보이는 세상은 생각보다 근사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유 없이 좋은 이유.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뭔 일이 있느냐고요? 아니요. 그냥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우울하거나 괜스레 짜증이 나는 것에는 이유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즐거운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유 없는 즐거움, 기쁨이야말로 생의 축복이고 찬미가 아닐까 싶어요. 삶이 고통이란 건 그걸 너무 가까이에서 봐서일 거예요.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희극 아닙니까? 오늘이 왜 즐거운지 묻지 맙시다. 답을 못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차가운 도시 귀퉁이에서 문득 도시 건물 사이로 손바닥만한 봄햇살이 아이들의 거울 장난처럼 잠깐 반짝 비쳤습니다. 그 햇살이 닿은 자리엔 잘 가꾼 화단이 있었는데요. 구불구불한 적송 세 그루가, 키만 비쩍 큰 리기다 소나무 한 그루가, 그 옆에 매화가, 그 아래쪽엔 영산홍과 주목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들과 꽃의 고향은 어딜까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측은하더라고요. 알루미늄으로 외랑을 만든 현대식 건물 모퉁이에 새들어서 생명을 부지하는 게 초라해 보이면서도 대견해 보였습니다. 거기가 어디 그 푸르고 이쁜 것들이 있을 만한 자리겠어요? 반성했습니다. 나는 내 자리 탓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절만 탓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차가운 도시 귀퉁이에 군말 없이 버티는 저 녀석들도 있는데 하고 말이에요. 매화는 그 구석에서도 꽃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차분하듯 분주하게. 추위가 조금씩 밀려가면 밤도 조금씩 밀려가는지 어둠이 꽤 짧아져서 새벽 출근길이 환해집니다. 그걸 보면 우리 사람 사는 것만 바쁜 게 아니라 하늘도 땅도 정말 부지런합니다. 때 맞춰서 온도 적당한 바람도 불게 해야 하고 잠들었던 동물들도 슬슬 깨워야 하고 나무나 풀들 싹 틔울 준비도 해야 하고 사람들 놀라지 않게 봄을 문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소리 소문 없이 해를 조금씩 당겨와야 하고요. 생각하면 정말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주할 텐데도 세상에 봄을 준비하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차분한 걸 보면 우리는 바쁘다고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수심 가득한 표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입춘도 지났으니 이제 봄단장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씨앗들이 말라 비틀어진 건 아닌지 이제 개구리들도 깨우고 개나리에 노란 물 들여놓고 초록은 어디에서 가져다 들판에 뿌릴 거며 엄동설안의 내장산과 설악산의 눈꽃들은 어떻게 잘 견뎠는지 이제 잔설도 치우고 잠을 깨우려면 비도 좀 뿌려야 될 텐데 할 일이 그렇게 많으니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긴 생명이 있으니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런 근심 어린 날씨를 좋아합니다. 절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제목 다시 오지 않을 듯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너와 내 앞에 공기가 흐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잠시만요. 너무 잡음이 많이 들어가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너와 내 앞에 공기가 흐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되겠다.
방송 사고. 다시. 제목 다시 오지 않을 듯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너와 내 앞에 공기가 흐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그건 어쩌면 침묵의 시간이 보이는 건지도 몰라. 엊그제 비바람에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너와는 정말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다. 한동안은 지난 겨울을 추억하느라 또 한동안은 너의 웃음 같은 꽃들에 정신이 팔려 정작 너와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게 없구나. 비바람 속에서 알았지. 이별은 늘 성급하게 온다는 것을. 맥베스의 절규처럼 그게 왜 오늘이어야 하느냐. 적당한 때가 있을 텐데.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도 있는데. 아무리 애타는 마음이라도 지는 꽃을 다시 피울 수는 없는 것. 가라.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가거라.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김창완 아저씨가 쓰신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프롤로그를 들려드릴게요. 제목 일상에 관한 소고. 일상은 오늘이나 현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자동차 운전이 일상이 되려면 처음 핸들을 잡았던 날로 돌아가야 한다. 방송 일이 일상이 되려면 처음 마이크 앞에 서서 다리가 후들거리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삶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태어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모든 일상은 그것의 시작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 거리의 미분이 카르페 디엠이고 적분은 추억이다. 오드투 추억이 일상인 것이다. 일상은 누적된 생활에서 풍기는 향기다. 쌓인 게 없으면 일상도 없다. 오늘이 일상이 되려면 모든 어제가 필요하다. 2016년 7월 김창완. 네. 그래서 이 책은 아저씨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여있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그 책을 다른 분들이랑 같이 많이 읽어봤어요. 맨 처음에 해주셨던 안세정님은 어제 책벌레 들으시다가 제가 같이 읽을 분 손들어주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아까 제대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그것만 따로 남겨서 책벌레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김창완 아저씨의 안녕 나의 모든 하루를 소개해봤는데요. 조금 새로운 시도였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학님은 신선한 시도 재밌었다고. 보노보노 포장된 상자는 아니고 저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처음 하는 시도다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조금 정신 없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냥 조금 다양한 목소리로 김창완 아저씨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서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김창완 아저씨의 음악 한 곡을 아이유와 함께 부른 너의 의미를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뭔가 마치 DJ처럼 네, 그렇게 음악을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올 여름에 휴가지에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마음이 조금 울적할 때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른 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그렇게 상처받기도 하는구나.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구슬을 새롭히고 스쳐버려 난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슬픔은 강하게 구슬을 새롭히고 스쳐버려 난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한테 누구냐?